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노경아 옮김, 세면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은 어떤 사고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인데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사고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모여서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고법이 마이너스라면요. 인생의 결과도 꼼짝없이 마이너스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오로지 외부에서 찾으며 핑계와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시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착실한 삶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런 사고법을 갖고 살면요, 인생의 결과는 오로지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심지어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고 긍정과 낙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매사에 더 많이 노력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플러스 사고법을 가진 사람은요, 능력이 다소 모자란다 해도 인생에서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고법, 즉, 플러스 사고법에 기초하여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플러스 사고법은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입니다. 남과 함께 일을 하려고 애쓰는 협조성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며 무슨 일이든 노력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선의로 가득하며 배려심이 있고 친절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납니다. 훌륭한 인생을 원한다면요,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플러스 사고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한없는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며 낭만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요.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절대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사고법은요, 항상 긍정적이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재앙이라고 느낄 만한 사건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아무리 암울한 인생도 분명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 즉 사고법에 따라 인생도 일도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요,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야말로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됩니다. 우선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바위를 뚫을 듯한 일념으로 해내겠다 하는 그런 굳세고 고상한 소망을 품는 것이 성공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한결같이 믿고 실현되기를 굳세게 소망하면서 노력하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영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인간의 소망에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소망하다가도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실현하기 힘들겠어라며 금세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지만이나 그러나 같은 걱정이 끼어드는 순간 소망의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으며 굳세게 소망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에는 반드시 행운이 깃들기 때문에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노력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노력하기만 하면요, 그것을 멋지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이 가난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믿고 노력해야 인간은 진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낙천적으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벽을 돌파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의적으로 궁리해야 합니다. 투지와 승부 근성은요, 성공의 윤활유입니다. 도전이란 말에는요, 용기를 주는 기분 좋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해내겠다라는 투쟁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예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압박이 덮쳐올 때 우리는 자칫하면 기가 꺾여서 당초 품었던 신념을 굽히거나 현실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압박을 뿌리치는 에너지는요, 그 사람이 지닌 불굴의 투쟁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지 않아 반드시 해내겠어라는 격렬한 투지를 항상 불태워야 합니다.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창의적 궁리, 즉,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능성을 믿으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창의적 궁리를 거듭하며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고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걱정스러운 일이나 실패 등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벌어진 일을 언제까지나 후회하거나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때 그 일만 잘 되었더라면 하면서 고민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나아가 몸에도 병이 생기고 결국은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고민에 빠져 감정을 낭비하는 것, 후회와 자책으로 정신적 피로를 쌓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요,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새로운 생각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요,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허우적거리며 정신적 피로를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후 새로운 생각을 품고 새로운 행동에 즉시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요, 행운도 불운도 에너지가 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굴곡과 기복이 있는데요.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오로지 견뎌야 합니다. 그 견딤을 통해 인격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련을 부여한 뒤에
그것과 어우러져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밝고 솔직하게 선의로 받아들여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은 시련을 왜곡하여 어둡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시련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요, 인생이 훨씬 더 크게 열리고 더 발전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나 마음가짐에 따라 앞에 펼쳐진 길고 긴 인생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 유전자를 깨우는 것은요, 남을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천진난만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신을 설득하여 무엇이든 고맙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면요,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아져서 온화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불만은요, 우울하고 가시돋친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행위는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강력합니다. 감사는 자신을 기분 좋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온화한 분위기로 감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요,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망을 끝없이 쫓다 보면요,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이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요,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라는 보편적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빨리 출세하고 싶다라는 무력과 명예욕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하며 곧바로 화를 내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에게 질투를 품습니다. 욕심을 최대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 즉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인생은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고법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생각을 바꾸어 좋은 사고법을 활용한다면요, 개인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플러스 사고법으로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